안녕하세요. 7월 21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여름 휴가 갈까 말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요즘 누구나 할 법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올 여름만큼은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진정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살짝 품었었는데 네.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면서 여름 휴가 분위기가 확 좀 가라앉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올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 이 휴가 계획을 취소할 예정이거나 네. 이미 취소한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홈캉스다, 호캉스다 이런 것들이 대세라고 합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뭐 여름 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더라도 실내에서 아주 제대로 즐겨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모두가 조심스러운 시기인데요. 저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분산 휴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단위로 성수기가 아닌 비시즌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 건강한 여행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수 씨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네. 명수 씨는요. 네? 삼척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삼척은 아무래도 치유의 숲인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치유의 숲. 네. 일단 제 기억에는요. 다도를 배울 수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조격도 할 수 있고 오. 뭐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고 오호. 가보고 싶다. 네. 자연 속으로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켜준 곳이거든요. 이렇게 치유의 기억력이 좋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삼척 치유의 숲을 찾아봤거든요. 네네. 이번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요즘 좀 답답함이 많이 네, 느껴지는데 네. 그럼 삼척으로 다시 한번 떠나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용석 씨 네네. 대신에 엘리펀디가 다녀왔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저처럼 더위에 약한 여러분, 이래저래 여러모로 지쳐있는 여러분,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기를 여러 번. 그래서 오늘 저를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열러. 신작가 칭찬해. 제가 보시다시피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바로 먹는 거. 그 다음 좋아하는 게 걷는 거. 믿기 어려우시죠? 과연 어디를 걸을 것인가? 바로 숲을 걸을 겁니다. 숲! 자, 가시죠.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게 많은 엘리펀디와의 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은 삼척 활기 치유의 숲. 본격 출전에 앞서 오늘 하루 엘리펀디를 안내해줄 도우미를 만났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제가 또 TV로만 뵙다가 또 이렇게 또 실제로 TV 스타를 만난 기분입니다. 네. 산림 치유 지도사 안병용입니다. 치유 지도사는 또 이 숲과 자연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또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또 직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다니까요. 지도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미있는 오늘 그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을 외친 후 안병용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는데요. 치유의 숲은 울창함을 자랑하는 나무 말고도 보기만 해도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하천이 자랑거리인데요. 하천의 징검다리가 무려 19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숲길을 걷다 보니 눈앞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펼쳐졌는데요. 너무 참 좋죠. 네, 좋습니다. 와. 금강송. 금강송. 이 산에서 네. 그 소나무를 이제 숭냄 백원 때 네. 여기서 가져갔잖아요. 생겼잖아요, 나무.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 곱게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오늘
엄청 습하고 지금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숲에 들어왔을 때는 좀 되게 쾌적하고 좀 약간 선선하다고 느끼거든요. 나무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공기를 이렇게 내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숲에는 나무 잎이라든지 햇빛도 차단하면서 이 시간대에 저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온 때예요. 아, 피톤치드. 치톤이 아니라. 아, 이거 숲에서 운동하는 거 진짜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주 서늘하면서도 시원하죠. 아, 이렇게 만들어진 길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예, 길이 중간에 이제 물 따라 쭉 올라가는 길은 이제 물소리길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저 앞산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 또 뒷산으로 돌아가는 길 해서 길은 10가지 이상의 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산행하시면 좋아요. 아, 여기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골라 먹는 재미가 있듯이 예, 예, 골라가는 예. 재미가 있다. 시원한 노래를 불러주는 하천을 따라 걷는 길이 더욱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들른 곳, 이곳은 트리하우스라는 곳인데요.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이 뷰가, 이렇게, 와, 이거 오네요, 그냥, 진짜, 이게. 이게 숲에 오면은 오감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향이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편백나무로 이 저기 통나무 집을 만들었거든요. 얘네들이 탄소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 선생님이 방문하시니까 환영한다는 뜻에서 피톤치드를 머금고 있다가 팍 뿌린 것 같아.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 혹시 숙박도 가능한 거예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예요. 잘 수는 없는 거네요. 예, 잠은 휴양림에 가셔서 주무시고. 아, 치유의 숲도 식후경. 향긋한 차 한 잔 어때요? 꿀인데. 좋다. 주모. 아, 이거 진짜 좋다. 엘리펀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좋아요. 진짜로. 이렇게.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바쁘게 막 계속 막 휘몰아치는 막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냥 좀 한 템포 쉬고 잠시 쉬어가도 되고 내려놔도 되고 막 한데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 쉬울 것 같지만 그런 어떤 계기?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 달라요. 지금 청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후각, 그다음 시각 이런 것들이 또 미각. 네, 미각까지. 와, 진짜. 아, 진짜 되게 뭔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도시 생활들은 늘 바쁘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네. 잠시 벗어나서 이런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자연 휴양림에 왔을 때 네. 이제 휴를 하는 거야. 일상에서 단절된 세계로. 네. 그래서 내면의 세계로 가면서 활기찬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아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저 선생님 피부가 좋으신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나무들한테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와 오. 피톤치드로 인해서. 아니, 자, 이제 다시 걸어볼까요? 이거는 향기의 숲을 걷는 내내 감탄을 연발한 엘리펀디였는데요. 숲이 주는 편안함 때문일까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태원 산림치유 지도사와는 어느새 친해져 버렸네요. D. 엘리펀디. 네. 선생님, 근데 이 주변에 온통 똑같은 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아, 이게 꽃이요. 국화예요. 산국. 아, 이게 국화라고요? 네, 산국. 가을에만 아주 진동을 해요, 이 향이.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전체에서 나는 그 향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서 네, 얼마나- 향기에. 향기의 숲이죠. 네,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초보자나 네, 네. 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산행이나 트레킹을 할 때 무슨 안전으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옛날에는 산행을 하면 무조건 뭐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는 거를 이게 무슨 목표처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쵸. 아, 요즘은 그 돌뿌리, 나무뿌리를 조심하시면서 네. 천천히 걷는 거. 요게 산행을 요즘, 예, 천천히 걷는 거.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또 좋습니다.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뭐 장비를 사고 옷을 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쵸. 네, 가볍게 이런 산행하실 적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벌이나 이런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뱀도 있고요. 네, 뱀이요? 그렇습니다. 뱀도 있는데 사람이 건드리지 않으면 달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그 굽이 좀 높은 그런 등산화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옷은 뭐 그렇게 가볍게 입으시면 되고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 엘리펀디. 오늘 하루 어땠을까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힘들었던 것들은 배에 실어 뛰어 보냈는데요. 몸과 마음이 한층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숲은 바라만 봐도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죠.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여러분도 쉼표 하나 찍고 가는 건 어떨까요? 자연이라는 게요,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바라보고만 있어도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숲이 주는 이로움과 그 힐링의 힘은요, 뭐 다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나마 좀 쉼이 필요할 때,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걷고 싶을 때 숲만한 곳이 따로 있을까 싶습니다. 네. 삼척 치유의 숲,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사랑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최근에도 가족 방문객이 많았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또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대리 만족이라고 하죠.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요, 화면으로 보셨지만 잠시나마 좀 힐링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첫 번째 소식으로는 저희가 삼척을 다녀왔다면 이번엔 영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위기라고 하면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직면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점차 더워지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리는 길은요, 남녀노소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영월 주천면에서는요,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은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그 모습 지금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에 닥친 환경위기에 관심이 갖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부터 생물 다양성 연구, 해의약품 수거까지 영월 청소년들이 전하는 환경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기후행동 실천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영월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해 공부하고 실천하는 작은 환경 지킴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에 지구를 지키는 작은 영혼 꼬마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뭔가 나가차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쓰레기 주우러 가요. 쓰레기 주우러 간다고요? 네. 아침부터? 네. 그래요? 왜 가는 거죠? 저희가 플로깅을 해서 이렇게 조깅을 통해 가서 돌아올 때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 문제를 지키는 일을. 풀 뭐라고요? 플러깅? 제가 사실 요즘 말은 잘 몰라가지고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함께 가봐도 되나요? 네. 아 그래요? 함께 가보시죠. 스웨덴어의 죽다와 조깅의 합성어인 플로깅. 달리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 출발! 갑시다. 건강과 지구의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친환경 달리기로 오늘은 주천강 산책로를 따라 달립니다. 짙푸른 초록의 자연이 길동무가 되어주는 시간인데요. 잠깐만요. 네네네. 잠깐만. 저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인생? 아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땀이 줄줄 나는 날씨예요, 여러분. 아니 선생님. 네. 주천강을 이렇게 보면서 뛰니까 정말 좋네요. 좋긴 한데 선생님 안 힘드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지만 네 저희 도대체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랑 운동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운동을 함께하는 플로깅이라는 활동을 매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진짜 정말 좋은데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 꼭 뛰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청소년들이 건강과 또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활동을 함께 하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이제 운동도 하면서 지역 청소도 하면서
환경 문제에 경각심도 가지면서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창궐하는 매미나방 애벌레 퇴치와 주천강에 서식 중인 토종 민물고기를 보호 관찰하는 생물 다양성 연구, 지역의 자원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가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금 좋네요. 근데 더 뛰나요? 네, 이제는 뛰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뛰어온 만큼 다시 걸으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여러 이런 환경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돌아갑니다. 네, 대화 좋죠. 대화 좋죠. 네. 더 뛰면 죽어요. 화이팅! 조금만 힘내세요. 그렇다면 지구를 위한 아이들의 동참은 언제부터인 걸까요? 야, 그래도 풍경이 진짜 멋있다. 아니 근데 이걸 한지 오래됐어요? 저희 좀 한 달, 2달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좀? 처음에 할 때는 쓰레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점점 이런 플로깅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줄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깅 말고 쭈깅.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가 싹 쓰리 한다는 일념으로 주천강 산책로 주변을 말끔히 정리합니다. 주천교에서 도청교 사이로 오가며 정화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만의 숲속 교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숲에서 아이들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 배운다고 하네요. 이게 밤나무고요. 이게 이제 꽃이 폈다가 이제 열매들이 생길 거예요. 맺히고 있어요. 다 우리가 자리마다 식물 이름을 붙여놨어. 그래서 앞으로 산책하면서 다른 친구들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너희가 이거 아는 척도 하고 많이 알립시다. 알겠죠? 아니 선생님 좀 전까지 지금 쓰레기 줍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도 하고 자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직접 붙여놓으셨어요. 이름표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청소년들이 이제 주천 주민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 산책로를 다니다가 이렇게 쓰레기 주스면서 다니다가 이 자연들을 다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나무들, 꽃들, 이제 열매들에 대해서 토종 식물들 조사를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이름표 붙이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생태계에도 관심을 갖는 이런 활동들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로깅의 완성은 많이 줍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분리 배출까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은 주워온 쓰레기들을 말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날 오후, 문화의 집이 오랜만에 청소년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이 행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행사라는데요. 물고기를 찾아먹고요. 청기기종이라는 아니 갑자기요. 뒤에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경청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이건 어떤 일이에요? 이 발표회는 지금 가치 프로젝트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치 프로젝트요. 네. 그럼 이런 가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가치 프로젝트의 취지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자원을 찾아서 민물고기 탐사, 식물 탐사, 자원을 효소로 변화하는 가치 변화 활동, 그리고 뭐 재비에 대한 연구, 뭐 폐기약품 모으는 활동 등등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작은 노력들로 아이들의 삶이 정말 변하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변하는 걸 저희의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지역의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경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랑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실천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저는 이 나이 때 환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다시금 말하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어요? 저희는 일단 폐기약품을 수거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환경 문제, 이제 폐기약품은 살짝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거하는 거를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사람들이 폐기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때까지 알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와, 정말 똑소리 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표자들은요, 친구들도 초대를 했대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행동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네요. 우리 친구 상당히 경청하고 있어서 제가 좀 잡아왔어요. 아니, 또래 친구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느끼는 게 좀 있나요? 네, 환경의 문제점을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선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한번 참여를 해보고 환경도 보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보내는 적신호에 응답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후 위기 행동을 실천하는 영월의 청소년들. 이들의 행동하는 오늘이 있어 위기의 지구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대견합니다. 저희에게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 나이 때 친구들에게 주말이라는 시간이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럼요.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네네. 밖에 나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주천강 주변에 쓰레기도 줍고요. 환경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학교 밖 수업을 열정적으로 건강하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까지도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정말 기특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이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인데 학생들이 보인 그 작은 관심들,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그 작은 관심과 그 변화에 대한 실천이 쌓이고 모이다 보면요. 지구 환경에 좀 희망 섞인 결과를, 그 변화의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을 네네. 통해서 이 카카오톡 앱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뭐 재미난 사연 같은 거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전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명수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명수 씨는 뭐 과거에 코로나19 이전에 네.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다면서요. 저요? 여러 번 자랑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조지아. 이 조지아라는 나라 아시나요? 아, 그곳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 옆에 있는 작은 나라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풍경이 굉장히 이색적이고 예쁘다고 유명하고요. 아, 네네. 또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물가가 착해요. 아. 그래서 배낭 여행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커피랑은 상관이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도요,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한 20대 여성이요, 실제로 한국으로 건너와서 네. 꿈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주인공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머나먼 나라 조지아에서 날아온 소피아. 아이디어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좋은 동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회사 출근하는 길이에요. 모두가 반겨주는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 소피아의 일터. 외국인의 시선으로 전북 고유의 문화와 여행지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 선발 대회를 참여를 했었어요, 모델로. 저를 대표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피아는 졸업하면 우리 회사 지원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시고, 제가 이력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됐어요. 주간 회의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지금 촬영권에 대해서 내일 촬영을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회의를 주도하는 소피아. 전라북도에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서로가 윈윈이 될 거예요. 그 소피아님한테도 그게 이슈화가 될 거고. 외국인으로서 이거를 제가 영어나 뭐 러시아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 건지 뭐 장소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장수군에 있는 수상 레저 시설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매 촬영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주인공.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도 환해지고 회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또 LED 한복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 한복,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LED 한복을 입고 이제 무대 워킹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서 이제 저희가 함께 그 일을 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어떠한 그 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이를 좀 많이 좀 다가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여행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좋아하는 소피아에게 이 일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직접 가 보면서 촬영도 하고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그거를 올리고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유학생 신분으로 조지아에서 한국에 온 소피아. 작지만 많은 이야기와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인데요. 조지아라고 얘기를 하면 커피 조지아? 네, 커피 조지아도 아니에요. 미국 조지아? 미국 조지아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 조지아지? 러시아 옆에 있는 작은 땅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날씨도 사계절이 뚜렷하고 너무 좋아요. 비슷한 문화가 많아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한국 생활. 특히 유창한 한국어 실력은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제가 석사를 오게 됐어요. 이곳은 무슨 일일까요? 오랜만인 오랜만인 듯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네, 저의 친동생이에요. 안나라고 하고요. 지금 자기소개를 네가 해. 안녕하세요. 24에서 안나라고 합니다. 소피아의 여동생이에요. 25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날 깎지 마. 네, 한국 나이로는 26. 티격태격하는 것 같지만 두 손 꼭 잡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자매. 때론 힘겨운 타국 생활. 자매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수영복을 사야 돼. 소피아가 내일 촬영할 수상 레저 체험을 앞두고 수영복을 보러 온 모양입니다. 이거 예쁜 것 같은데.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는 나와서 구경도 하고 주로는 사진은 안 와요. 돈이 그렇게 안 돼서. 근데 눈팅. 예쁜 옷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20대. 하지만 안나에게 언니는 듬직함 그 자체죠. 언니는 한국에 대학교 석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한테는 한국에서 대학교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언니를 따라왔어요. 본인이 좀 좋아하는 학교를 계속 못 잡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한번 좀 더 도전해보자. 아직은 언니도 학생이고 도와주는 거 좀 힘들겠지만 일단 그래도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자매. 소피아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주방에서 분주합니다. 조지아에서는 되게 즐겨 먹는 짜디라고 하는 빵 요리인데요. 이거를 조지아식 치즈도 몇 개 조금만 남아가지고 남은 거랑 요리해서 좀 먹으려고요. 언니는 다 요리하고 여기 이거 정리도 잘 안 해요. 요리하고 나서 먹고만. 동생의 한방. 하지만 소피아는 안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소피아 씨 피곤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잖아요. 아 너무 피곤하다. 졸업식 때 이거 들고 찾아왔어요. 오늘 소피아가 만들 무차디라는 빵은 고향에서 즐겨 먹는 빵인데요. 옥수수와 치즈가루를 넣고 튀기는 조지아식 콘브레드입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이라고요. 이 소스는 저거 빵이랑 치즈랑 이 소스 찍어서 같이 먹어요. 빼말리라고 해요. 빼말리. 빵과 치즈 그리고 와인이 없는 식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조지아. 특히 가족마다 고유의 빵 만드는 비법이 있을 정도인데요. 슬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빵 반죽을 만지지 말라는 말도 있답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요리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귀찮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요리가 있으면 잘 만들어 먹어요. 주말마다 주로. 내가 요리 실력이 안 되니까 언니한테 해달라고 많이 해요. 한 달 동안 계속 해줘 하면은 다음 달 해줘요. 근데 아까 일주일마다 조지 음식 한다고 해가지고 오이가 없었어? 오이가 없었어요. 이 거짓말 하면은 조금 적당히 하라고? 우리가 장난으로 서로한테 하는 그러니까 와이프, 남편 하는 그 뭔가 별명 같은 건데 우리 역할이 좀 분류되어 있어요. 저는 뭔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남편 역할, 동생은 와이프 역할. 이게 식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켠 소피아. 안녕하세요. 여러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한국어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서퍼를 보내고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첫 조지아인 한국어 강사예요. 뭐 있으면 붙이다. 어떻게 다르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표를 붙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표를 붙이다. 우표. 옛날에 가르치는 사람은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한국어를 배웠었을 때 전문가가 없었잖아요. 많은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 소피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한국 생활이 조지아에 방송된 거죠. 제가 만든 한국 한옥마을이든 졸라복도 돌아다니면서 만든 에피소드를 저쪽에서 이제 넘기면서 방송국에 이제 나갔었죠, TV. 네. 유명세를 타고 2년 전에는 조지아에서 팬미팅까지 했다고요. 할 수 있으면 조지아에서 들어가서 학당 차리고 살고 싶기도 하고 제가 다른 나라도 도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들 때도 잊지 못할 그 중요한 나이 때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저한테 되게 특별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어느 곳에 몸이 있든 꿈의 나라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소피아. 한국을 사랑하는 그녀의 열정이 다른 이에게도 희망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석정여중 1학년 장미반 학생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담임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자라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중복인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잘 챙겨 먹어야 하고요. 기력을 보충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용석 씨 오늘 삼계탕 드셨나요? 아, 오늘 구내식당에서 네. 이모님이 어허. 삼계탕을 주셨습니다. 드셨군요. 많이 먹었는데 명수 씨도 좀 시간 되시면 일찍 오셨으면 아유, 아쉽네요. 구내식당에서 삼계탕 하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자, 근데 저도 먹었지만 네. 문득 궁금했던 게 왜 복날 이렇게 되면요. 오늘 중복 같은 경우에 네. 많은 분들이 왜 삼계탕을 이렇게 찾으실까 오. 궁금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네. 맛있잖아요. 맛있죠. 자기 맛있고 네. 또 어제도 제가 어.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또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대부분의 보양식들이 다 뜨거운 음식들이 많잖아요. 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왜 복날만 되면 많은 분들이 삼계탕을 찾는가? 그리고 이 복날 먹는 보양식들은 왜 뜨거운 음식 위주인가? 그 궁금증들을 해소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집중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3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뜨겁다. 펄펄 끓는다.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구멍의 눈물. 이 더위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리라.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기력 떨어진 당신을 위한 복날의 닥터. 우리가 나설 차례다. 삼복더위 물러거라. 복날의 제왕 당림 낚시오. 꼭꼭꼭꼭.
막히게 더운 올 여름. 다들 괜찮으신가요?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꼼짝 못하겠어요. 어제는 집에 하루 있었어. 낮에는 해가 너무 세고 밤에는 또 나오면 습해가지고 되게 많이 더워서 땀이 엄청 나요. 가마솥 더위에 지쳐가는 사람들. 오죽하면 삼복 더위라는 말이 있겠어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복날이 찾아왔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 기운이 여름 더위에 꼼짝 못하고 엎드려 있는 시기다. 그래서 복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더위에 굴복할 순 없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보양식을 통해 폭염을 이겨왔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우리 몸이 차가워져서 더위에 이기려고 노력을 하죠. 배는 따뜻해야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배가 차가워져 있는데 또 찬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무더위 중에 적어도 초복, 중복, 말복 3번은 따뜻한 양기를 보충시키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양식으로는 어떤 음식을 먹나요? 복날에는 아무래도 닭을 먹는데 삼계탕이나 뭐 고기 같은 거 먹는 것 같아요. 복날에는 말만 해도 삼계탕 종류. 그렇다. 우리만한 게 없다. 복날의 대명사하면 뭐니 해도 닭. 우아하게 워킹하다가도 발동 걸리면 엄청난 스피드를 뽐내는 슈퍼히어로급 능력조. 뭐? 다들 우리 찾는다고? 그럼 출동이다. 꼭꼭꼭. 조선시대만 해도 삼복 음식 그러면 게장국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일반 백성들이 먹었다 그래요. 그럼 조금 있는 집은 뭘 먹냐? 그게 닭을 먹는 거죠.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삼계탕이 비로소 삼복 음식의 대표 주자로 나왔고, 오늘날 한국인이라면 복날 무조건 찾는 음식 삼계탕. 맞아요. 이걸 먹어줘야 올해도 제대로 보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뜨거운 음식이지만 삼계탕집은 오히려 겨울보다 여름의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요. 그 삼복, 초복, 중복, 말복 그 사이에는 평소에 안 드시던 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드시더라고요. 올 여름에도 손님들의 보양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닭을 받아 손질하는 사장님. 굵직한 인삼과 때깔 선명한 대추, 감초, 녹각의 통마늘까지 힘솟는 재료는 다 들어갔네요. 든든하게 속을 채워넣은 닭고기는 그대로 육수 속에 입수. 그야말로 삼계탕의 정석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통 그대로 삼계탕을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웰빙이다 해가지고 따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당신의 그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옛날부터 그대로 하고 또 이거를 또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40년 넘게 대를 이어 여름 보양을 책임져온 식당. 사장님, 주문 들어왔어요. 한 뚝배기 정성스럽게 끓여 손님상에 올리는데요. 와, 너무 맛있겠다. 요즘 기력 떨어진 제작진도 한 뚝배기 해야겠습니다. 입만 대면 쏙 벗겨지는 야들야들한 닭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말 대신 땀으로 표현하는데요. 옛날에는 땀 흘리고 막 그러고 먹어야 이게 보약이 된다 해가지고 성분기도 안 틀었어요. 보양은 자고로 이열치열. 땀 쭉 빼면서 뜨끈하게 먹고 나면 오히려 힘이 솟는다는데 진짜 안 더우세요? 더 시원하고요. 더 맛있고 먹는 것마다 행복해요, 저는. 꽤 오래전부터 왔었는데 항상 맛있고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여름에도 복날 원기 충전 완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닭고기는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기능을 향상시키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 대추, 찹쌀 등과 같이 요리해서 먹는 삼계탕은 여름철 더위로 인해 떨어진 식욕을 회복시키고 약해진 원기를 보충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여름철 보양식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복날 전화통에 불난다는 또 다른 식당. 요즘은 치킨 보양도 인기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최근 치킨으로 바뀌거든요, 대세가. 복날에 우리는 그러면 올해는 치킨을 먹을까? 이러고 전화를 했는데 결국 못 먹었어요. 통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의 대표 배달 음식 치킨. 특제 튀김옷에 잘 버무린 닭고기를 맑은 기름 속에 퐁당. 반죽은 차갑게, 기름은 뜨겁게. 바삭함을 살린 치킨 한 마리 위에 매운맛 없이 고소한 마늘 양념까지. 어라? 치킨에 닭발이 들었네요. 닭똥집 튀김에 달걀 튀김까지? 저희 치킨은 이제 2번 튀기거든요. 낮은 온도에 5분, 높은 온도에 5분. 이제 낮은 온도에 처음에 이제 닭발 2개가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 튀기 높은 온도에는 똥집, 감자, 계란 이렇게 같이 넣고 있습니다. 머리 빼고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알뜰살뜰하게 다 들어간 닭 한 마리 치킨. 닭은 정말 버릴 데가 없네요. 복날이니까 달걀도 좋은 걸로 먹어볼까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유기축산 농장. 이곳에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들이 건강한 유정란을 낳아준답니다. 일단 일반 계란은 그 아토피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꺼려하는 식품입니다. 계란이. 근데 이제 이 유기축산은 아토피도 문제가 없이 다 드시니까. 우리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완전식품 달걀. 닭이 선물해주는 또 하나의 보양식입니다. 조리 방법도 무궁무진.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이자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음식이 돼 일상 속 보양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닭아, 이렇게 보니 너 정말 복덩이구나. 시대에 따라서 음식의 어떤 다양성은 확실히 많아졌지만, 다양화됐지만, 닭이라고 하는 소재를 꾸준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건 문화의 계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계승되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랄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복날이면 닭을 찾는 사람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여름 식탁 위의 전통입니다. 추위와 싸워야 하는 겨울철에는요, 몸이 알아서 더워지고요. 더위와 싸우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네. 몸이 차집니다. 차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여름철에 더운 성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거였군요. 그러니까요. 영상과 함께 보니까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저도요. 이게 땀을 흘리고 나면은 마치 찜질방 다녀온 것 같은 개운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땀을 흘리고 나서 우리 몸에 열을 배출해주니까 시원함을 느끼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꼭 복날이 아니더라도요, 영양소가 가득 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참 중요하겠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끼니 잘 챙겨 드시면서 또 건강한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 건강한 여름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메시지 댓글 한번 만나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은요, 윤재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삼척치유의 숲, 그리고 산림치유 지도사라는 직업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안병용 산림치유 지도사님, 그리고 엘리펀디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삼척에 가셔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자연 그 자체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저희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녀보는 걸로 말을 맞췄죠? 그렇죠. 네. 아니, 그 두 분이 아까 실내에서 피톤치디약 맡으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즈넉한 그 네. 풍경 속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힐링과 건강을 즐길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딸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복날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저는 장어 얻어 먹었네요. 힘이 날까요? 라고. 장어를 누구에게 얻어 먹으셨는지. 되게 궁금합니까? 저도 장어 좀 사주세요, 용조 씨. 아, 제가요? 예. 아, 장어요? 자랑하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좀. 그래요. 복날이라서 우리 딸기님께서는 장어 드셨고, 명수 씨는 아까 삼계탕도 못 삼계탕을 먹었어요. 아까 못 드셨다고 네. 하셨지 않습니까? 명수 씨가 오늘 뭐 시간 되신다면 네. 저녁에 제가 삼계탕 한 그릇 뭐 사드리고 제가 시간이 안 싶은데 되는 걸 알고. 뭐 어디 좀 급하게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아쉽네요. 자, 다음 메시지 네. 만나볼게요. 자, 자, 김봉희님께서 김봉희님. 보내주셨는데요. 며칠 전 흑염소랑 만나게 먹었어요. 미꾸라지탕도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용석 씨. 그래요? 예. 전 저 두 개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미꾸라지 탕을
먹어보지 못했고요. 미꾸라지를 이렇게 갈아서 추어탕으로. 예. 그건 많이 먹어봤는데.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두 개를 사주시면요. 장어를 제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자, 희은님. 네. 생방송 강원 365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 제 삶의 다들 이 프로그램 재밌는 거 인정하시죠? 어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행복농사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날씨도 더운데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미래가 밝고 깨끗한 환경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주천강 주변을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함께 실천을 한다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보내주신 사연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네요. 네, 더운 여름날, 건강한 여름나기를 보내기 위해서 적정한 물 섭취량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2리터. 네. 페트병 하나죠. 네.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잖아요. 네.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평소 다른 계절들보다 평균 0.5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셔주셨던 분이라면 네네. 여름에는 3리터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리터. 네. 그러니까 1.5배가 더 는다는 거죠. 그렇죠. 3리터면 페트병 1.5개네요. 많이 드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상대적으로 땀을 덜 흘릴 수밖에 없는 곳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섭취하는 물의 양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셔도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냉방이 잘 되는 곳에 있어도요. 피부나 호흡으로 증발되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또 체온 조절이 쉽지가 않잖아요. 실내외를 오가다 보면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물을 많이 마셔주면 전해질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전해질 순환도 잘 되고 네. 그리고 뭐 체온 조절에도 그렇죠. 도움을 주고 진짜 저희가 뭐 보양식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보양식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분 섭취 틈틈이 잘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요, 아쉽지만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으로 2주간 쉬고요. 저희는 8월 둘째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